안녕하세요. 2-62강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등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또 협상에 관련해서 사례로 풀어보는 이 지분경매 페이지 뒷부분에 겉페이지에요. 5+5로 박스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5가지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관련된 5가지 사항이 소송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이런 프로세스로 지분경매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 하나,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중에 하나가 협상인데요. 5가지로 이렇게 5가지 법칙, 협상의 5법칙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로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또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5가지가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저와 같이 매일같이 공부하는 건데요. 더 깊은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 매주 수요일 날 6개월로 공부하고 있는 실전반에서 더 깊은 이러한 그 내용을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다음 주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 투자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이 경제, 사회, 정치 이런 그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또 국내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뉴스와 화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금주 들어가지고는 25일 날 목요일 날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우리 기준금리를 0.25% 상승시켰습니다. 물가가 지금 24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이 IMF 이후에 최고치의 이러한 그 물가 전망이 항상 지금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이러한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 계속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2.5%로 인상됐는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9월에 지금 미국에서 또 0.75%의 자이언트 스텝의 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날 건데요. 지금같이 치솟는 물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인상이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유지된다. 그러면 올해 물가 전망치를 지금 5.2% 이상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IMF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무역 수지의 적자도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적자가 지금 이번 달 들어서도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날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국내 경기를 아무래도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것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는 아직 최고치에 치고 있지만은 1,400원대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1,340원 밑에서 금요일 날 마감을 했는데요. 1,400원대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 이 환율 역시 13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는 아주 불안한 이러한 그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통위에서 이렇게 2.25%의 금리 기준금리를 2.5%대까지 0.25% 4회 연속으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통화 정책을 금리 인상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9월 달에 또 미국의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완전히 지금 투자 부동산 쪽에는 이렇게 그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전월세 시장이라든가 주택 매매 시장은 완전히 거래 절벽으로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아무래도 더 낮춰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경기 둔화를 또 강화시킬 수 있고, 또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때문에 유럽 성장률도 1에서 2%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다가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어가지고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이래서 성장률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워낙 약세 이런 상황입니다.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이 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면 1400원대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도 심화되고 있고요. 수출 우려가 지금 확산되는 이런 상황인데, 누적 무역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200억 달러까지도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과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수요 위축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가격 여러 가지 여파들이, 수출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적자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어젯밤에 뉴욕에서 또 파월이 또 한 번 대단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이건 9월에 0.75%, 아니면은 1%대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고금리, 이런 금리 상승을 또 예견하는 겁니다. 어제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 지표, 이 물가를 잡는데 이런 금리 인상이 크게 가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물가 안정을 또 강조하면서, 아무튼 통화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금리 인상인 매파의 발언을 했는데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에 지금 경제 부담이 될 정도의 이런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춰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0.5%의 빅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전혀 그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FOMC에서의 정례 회의 2달 연속 0.75%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했는데요. 이 말 이후에 다시 번복해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우리 경제 상황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물가 잡다가 경기 침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런 어젯밤의 연설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거고요. 예상보다 통화 긴축 선호하는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전체적인 이러한 분위기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경제도 그렇고 투자 환경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또 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이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주택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이런 존속 요건, 이런 것들이 임대차 대항력에 관련해서 임대차 주택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이사를 가게 되면 좀 전에 취득했던 이러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못 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집행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줘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누구를 시키지 않고 또 직접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오늘 얘기했듯이 전세금을 보증받지 못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이사를 갈 상황이 생겼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서 이 등기를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가지고 이사를 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에서 임차인, 여기 임차인이 이제 신청인이 되는데요. 임대차가 종료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라는 건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하는 것을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항력과 관련해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 물론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은 이렇게 집을 양수한 사람한테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임대차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러한 신청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요건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신청서를 만들어서 임차인이 종료가 됐을 때 임대차가 종료될 때 바로 임대차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겁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바로 이게 집주인인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이 아래와 같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명한다라는 이러한 결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일지, 임대차 보증금,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이 내용까지 날짜를 딱 이렇게 표시하고요. 신청 이후에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과 또 계약 내용, 계약이 종료된 이러한 원인 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서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에 임차기간이 완료했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 임차 기간이 만료된 게 하나의 신청 요건이 되는 거고요.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이 또 두 번째 이러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구한다라는 이러한 신청 이유를 써주셔야 되는데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또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것들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날 이런 여러 가지 날짜들을 위에 같이 적어야 되고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또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대차 계약한 날, 주민등록을 옮긴 날,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유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임차인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함께 또 임차권 등기에 따른 이러한 비용들이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내야 되고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까지 여기 주소에 임차인이 올라온 사실을 이렇게 첨부 서류로 내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에 관련해 가지고 들은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임차인이 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등기가 들어가 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존재하는 이러한 사항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차주택이 만약에 무허가다 할 때는 이 신청할 수가 없죠.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에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주택 임차권 등기 신청 제도다.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고요. 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이러한 것들을 쭉 써서 하시는 거고요. 부동산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 별지 목록에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면요, 이 사건 번호가 나온 이후에 바로 나는 이러한 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이 본안 판결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이 신청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사건 번호를 적어서요, 이렇게 그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안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서 인용받아 가지고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채권자, 채무자라고 그러는데, 채권자가 바로 임차인이고요, 채무자가 바로 집주인, 임대인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1억, 거의 뭐 2억에 가까운 거고요. 피보정 권리는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위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겁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이러한 아파트의 2년간 임대 보증금, 지난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계약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피고는 별다른, 집주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면 본안을 청구한 상태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넣으시고요. 그래가지고 난 급하다, 가압류 필요하다, 빨리 본안 소송하기 전에 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이 부동산이라도 가압류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재판을 보전받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거다. 담보는 공탁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증권 이 공탁으로 좀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증명 그리고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꼭 써서 이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채권자는 이와 같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거짓되거나 조금 잘못됐을 때는 보정도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가압류 신청 진술서 사용하는 잘못 기재해서 이렇게 그 가압류가 인용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이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그러니까 세 가지, 지난주에 이어서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공부로 같이 공부해 나갈 거고요. 이 지분경매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소송 협상 노란 표지에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 보시고요,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전반 과정 매주 수요일 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주 31일, 8월 31일 수요일 날 이번 주일에도 또 공부가 시작됩니다. 수시로 등록 가능하니까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고 교육비가 6개월에 400만 원입니다.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이라든가 나홀로 소송하는 이러한 소송 노하우를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이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지분경매 안에서도 특수물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법리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요. 교대역 13번 출구, 서울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8월 30일 수요일 이 저녁 6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6개월 이렇게 2시간씩 하는 이 실전반에서 깊은 공부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